안녕하십니까. 하우앤아이의 고태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우앤아이의 박수홍입니다. 지난주 또 한 주가 지났는데요. 네. 상당히 까다로운 경마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홍 형께서는 뭐 괜찮은 적중들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자, 투소기수 잘 타네요. 잘 타긴 잘 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용병 기술을 이렇게 도입하는 계기가 외국 용병 기술의 기술도 배울 겸 네. 여러 가지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점점 선진화 시키자, 그런 의미를 들 수 있겠는데요. 자, 두소 기수가 예전에 파스토, 핀토, 두소, 이게 플레임인데, 그렇죠. 자, YTMB 대상 경주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최초로란 마필. 네. 그 최초로 당시는 뭐 최초가 뛸 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그거 적중했습니다. 최초로 머리 놓고 예. 적중시켜 드렸는데, 이번에는 뭐 별로 그렇게 마피 상태가 별로 아닌 것 같아서 뒤로 돌리고 시작했던 경주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셌죠. 그리고 그렇죠. 앞에가 좀 빨랐고. 네. 브라질 출신의 기수인데요. 두소 기수가 예전에 파스토 기수로 국제 기수 초청 경주에 출전을 했다가 두소 기수로 이름이 바뀌니까 많은 경마 팬분들이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파스토라 불렀다가 네. 지금은 두소라고 불렀다가 아무래도 이쿠 선수도 쿠라카네 이쿠야스가 플레임인데, 그렇죠.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미리미리 이렇게 공지를 해주면은 훨씬 더 분석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두소 기수가 우리나라에 6개월 동안 온 이유가 우리나라의 경마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안정성이 높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게 맞나요? 말빨이죠. 그냥 마사의 직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네. 그러고 나온 것 같고, 네. 일단 겨울에 말을 한번 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중간에 안 탄다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가버리면 끝이에요. 예. 지금 뭐 브라질, 마카오, 네. 홍콩 다 더운 나라에서 두바이까지. 예, 두바이 이런 데서 탔는데 이 겨울에 서울 경마장에서 말 타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박수홍 형도 겨울에 추워서 그거든 아니에요? 일단 뭐 저도 그렇지만 제가 겨울에 이 또 박진감 노측 예상을 시작한 게 뭐냐면, 예. 체중을 빼고 얇은 옷, 이 실크 같은 옷, 이 가벼운 옷 입고 하나 타요. 추운 겨울에 기수들이, 체중이 많이 나는 기수들이. 그렇다 보면 정말 춥거든요. 네.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체중이 많이 나가죠. 여자 진짜 팬티 스타킹 하나 신고 진짜 실크 옷 하나 입고 진짜 이러는데, 두소 기수 제가 봤던 키도 좀 웬만히 큰 것 같고 한 160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체중 관리하게 되면은 겨울에 한번 말 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제 시급할 거예요. 지금 겨울에 와서, 제가 와서 봄에 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겨울에 온 게, 겨울에는 봐야 돼요. 네, 지금은 잘 탈지 몰라도, 겨울에는 진짜 깜짝 놀래요. 6개월 계약이다 보니까 그렇죠. 겨울 다 겨울을, 지나야 다 보내는 되는데. 거예요. 지금 이번 달부터 두소 기수가 6개월 동안 한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쿠 선수도 지난달에 연장을 해서 네. 이번 달부터 6개월 더 연장 뭐 기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이쿠 선수와 두소 선수의 한판 승부, 이것도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용병들이 일단 기승들이 약간 뛰어나기 때문에, 예. 일단 좋은 마필들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씩 더 또 기승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쿠야스 기수도 입지가 조금 더 줄어들 거고, 두소 기수도 자기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 두 기수들의 이제 더욱더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두소 기수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경마장 소식입니다. 42조, 비어있던 42조가 드디어 메꿔지게 됐어요. 네. 예전에 6조 조교부님인데 어떤 분이시죠? 그 이간호 조교보라고, 예. 지금 홍대 조교사 마방에 있는 조교보입니다. 일단 상당히 마필에 대한 능력도 잘 알고 있고요.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마필들을 무조건 이렇게 꺾어서 자세를 낮춰서 상당히 조교를 잘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타서 외국식 스타일의 조교가 아닌, 옛날에 이렇게 딱 잡고 한국식 스타일, 이런 조교 스타일로 하는 조교보입니다. 약간 보수적인 면도 없잖아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면도 있고, 아직 결정은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42조의 마방대부를 받으려고 지금 마주들한테 마필드 영입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42조까지 이제 네. 차면서 네. 다시 한번 또 재밌는 마방들의 상금 싸움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주, 지금 월요일날 10월 21일날 저희가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하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전면적인 모래 교체가 이루어져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 되다 보니까 모래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래 교체가 실질적으로 경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래가 이렇게 마필들이 밟기 때문에 이게 가루가 돼요. 예. 입자가 되게 작아지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전면적으로 외주를 먼저 하나요? 예, 이번 주에 외주로. 이번 주 외주를 먼저 하려면 일단은 모래가 바뀐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일단 배수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모래를 보충했다, 모래를 전면적으로 교체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일단 약간 무겁게 이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모래 교체가 이루어지면은 네. 취입형 마필들이 선전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일단 그렇죠. 마사에서 제가 봐서는 겨울을 대비해서 예. 눈을 대비해서 한번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일단 밑에 모래 밑 부분에 있는 자갈과 이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 다져져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돼요. 지금 뭐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다 밑에까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경발을 계속 시행하니까 못하기 때문에 윗부분만 임시 방편을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추입형 마필들 유리하게 봐야죠. 예. 올 겨울엔 또 눈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렇죠. 추위도 빨리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재작년처럼 폭설로 인해 경주가 취소되는 아무래도 기수들의 안전이 먼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사이 쪽에서도 주류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월화와 다음 주 월화 모래 교체가 있다 보니까 새벽 조교도 지금 9시까지 모두 조기 종료를 해달라고 마사회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네. 그럼 9시까지 하면 서둘러서 훈련을 마쳐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이 부분도 신경 쓰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재결 사항입니다. 지난주 또 특별한 재결 사항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오경원 기수가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먼저 10월 20일 일요일에 11경주에서 조경호 기수가 직선주로에서 과다책직으로 아쉽게 과태즘 가중으로 해서 이틀간의 기승 정지를 먹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또 좋은 경주가 있다 보니까 한 주 유예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8경주 11번 IM 커맨더에 기승했던 윤태혁 기수가 또 출발 진로 변경으로 인해서 하루에 기승 정지를 받았고요. 윤태혁 기수는 저번 주부터 나왔죠? 예. 부상 때문에 좀 봐주지. 하루 좀 이런 건 좀 뭐랄까 한번 경고를 주고. 예, 그것도 그렇죠.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얼마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뭐 예전부터 쭉 타왔던 기수라면은 당연히 적응이 됐겠죠. 정줄 주었는데 이렇게 지난주에 한번 나온 기수들은 한번 경고 주고 다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신인 기수들도 수습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안 탄 기수들은 네. 적응 기간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마사지가 생각해보면 어떨까? 네. 한두 달 정도요. 네. 그리고 7경주에서 조인건 선수가 성신시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네. 이틀의 정지를 받았는데요. 역시 조인건 선수도 다음 주 유예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조인권 기수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네. 라스트에 인곤이가 나오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팬들의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제 관점에서 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 조금 조경호 기수가 액션이 크지 않았느냐. 그걸 그냥 빼서 그 정도 스타일은 빼서 밀어도 되는 건데 그거를 미리를 알았을 건데 그거를 좀 액션이 좀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미리 알고 빼서 추진했어도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좀 헐리우드 액션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레이스였습니다. 뒤에서 탄력을 받고 달려오는 마필이 앞에서 막고 있다. 그럼 뒤에 소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니까. 예. 소리 치면 주인공 선수가 알고 뒤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조경호 기수가 라스트에 취입하는 자세 자체도 뭐라 그럴까 조금 외곽으로 빼고 먼저 뺐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이죠. 조인공 기수한테는 자기도 리뷰해보면 알 거나 좀 억울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재결이고 심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뭐 야구 경기도 예. 아웃하면은 끝난 거죠.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봉복 안 하잖아요. 예. 이것도 재결도 마찬가지예요. 기수들이 이런 부분대에서는 뭐 이의를 신청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조경원 기수 기승 스타일이요. 좀 뭐랄까 미리 그렇게 빼서 하는 것보다 그것마저 아끼기 위해서 좀 그렇죠. 가까스로 이렇게 비껴가는 그런 좀 추진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뭐 아무래도 기승술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10월 20일 7경주에서 같은 조인권 선수와 같은 경주에서 오경환 기수가 직선주로 해서 초반 중반 마필의 유도 불량으로 인해서 10일간의 기승전지를 먹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네,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통해서 자세하게 또 전직 최고 기수 박수홍 왜 그러십니까? 위원의 그 눈을 보고는 그런 모습을 보시겠고요. 자, 김옥성 기수가 나온 지 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6경주에서 톱랭커에 기승한 채로 이틀에 또 기승 정지를 받았습니다. 김옥성 기수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이건 마녀사냥이에요, 마녀사냥. 아 진짜 네. 너무 네. 옥성 선배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좀 안타까워요. 좀 뭐랄까 할 말이 없네요. 성격이 참 좋으시잖아요. 네, 성격도 좋고 그러는데 항상 뭐 웃고 다니시고. 네. 자, 10월 20일 3경주에서 스마트킨에 기승했던 오경환 기수가 견책. 이걸로 인해서 또 후반부까지 네. 하루에 뭐 견책 포함 네. 그것까지 좀 많이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자, 10월 20일 2경주에서 김태훈 기수가 하루 출발 진로 변경 제한 기준에 걸리면서 이렇게 기승 재결 사항인데요. 네. 자, 토요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이고요. 10월 19일 5경주 반디디에고의 오경환 기수 출발 진로 제한 변경 제한을 위해서 하루 네. 통합 10하루예요. 그 열하루죠. 예. 거의 뭐 한 달 2주 정도 휴장기 없으니까 한 달 2주 정도 되겠군요. 참 타격이 좀 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5경주에서 서수원 기수 최고 에이스로 출발 진로 변경 역시나 하루. 이거 아직도 계속해서 출발 진로 변경에 대해서 걸리고 있는데요. 네. 자, 4경주에서 김혜성 기수가 결승선 직선줄에서 채찍을 놓치는 바람에 3만원의 과태금인데 네. 뭐 김혜성 기수라면 역시 복귀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보니까 네. 조금 적은 기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을 수 네. 있겠습니다. 자, 고성희 기수가 향기의 기승에서 역시나 하루의 기승 정지를 받았고요. 신영철 기수 7번 크로스바 2경주에 출전했었는데요. 마필이 데뷔전인데다가 조금 선행력이 좋다 보니까 네. 초반에 무리해서라도 승부를 보는 모습, 저는 뭐 이런 것은 좋게 보는 뭐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여기에 또 하루의 기승 정지를 주네요. 네. 10월 20일 7경주 오경환 기수가 열흘간의 기승 정지를 받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발주부터 좀 좋지 않았어요. 약간 매끄럽지 않았죠?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안쪽에서 문세훈 기수가 강하게 추진하고 나오자 오경환 기수가 조금 당황했어요. 당황 모습을 보였고 바로 제어하고 일단 스타트 이후에 채찍도 못 때리고 진로 선정하기 까다로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경환 기수도 일단은 잡고 선입권에서 전개하는 모습입니다. 요 마필이 순발력이 좋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선행도 가능한 작전이었을 건데. 그렇죠. 오늘 뭐 선행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판단을 가졌었는데 좀 스타트 자체가 좀 매끄럽지 않았어요. 마필이 조금 바깥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3코너에서 접어들면서 약간 외측으로 상행하는 네. 듯이 보였는데 바로 역시나 사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오경환 기수가 바로 잡고서 안쪽으로 다시 전개하는 모습까지는 여기까지 좀 깔끔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봐서는 선행을 못 갔을 시에는 상당히 불안한 마필이었기 때문에 예. 스타트 이후에 완전히 저는 의지가 없다는 판단이 조금 들었어요. 확실하게 오경환 기수가 제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 라스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마필이 왼쪽으로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이는 마필인데 그걸 잡기 위해서 오경환 기수가 손동작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채찍을 왼손 채찍을 때리는데 말이 또 바깥으로 나가는데 채찍을 다시 갈아잡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에서 재결에서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준 것 같아요. 그래요, 부주의죠. 예, 채찍을 왜 바꿔잡지 않았느냐,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기대는데, 그리고 왜 추진 동작이 부족했느냐, 평상시와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느냐, 이 부분에서 정지 10위를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코너에서도 외측으로 삐졌을 때 제어를 한 이후에 다시 약간의 외측 그런 뭐 기대임 같은 게 보였는데, 그 상황에서도 오경환 기수가 오른쪽 채찍을 대줬다라면은 그렇죠. 그래도 보기에는 네. 충분히 어느 정도 재결이 이렇게 열흘까지 주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이제 재결의 느낌은 그거죠. 일단 평상시하고 왜 추진 동작이 다르느냐, 말에 반응하는 모습이 그렇게 센 모습은 아니고, 바깥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뭐 바로 채찍을 바꾸고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수인데, 신인 기수도 아니고 왜 이 부분을 바꾸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재결에서 강하게 의지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뭐 부주의는 있어 보이는데, 이게 열흘 정지감은 되는 건가요? 일단 결승선에서 추진 동작과 재결에서 요새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정말 세요. 예, 정말 좀만 실수를 하면 정말 주겠다. 예.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찬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게 먹어야지만 기수들도 바짝 긴장하고 바짝 정신 차리고 말을 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오경환 기수가 기수 입장에, 후배들 입장에서는 10위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필 능력이 일단은 다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선행이가 못 갔듯이 그 모습을 다 보여준 건데, 일단 기수 입장에서는 저는 과하다게 생각하고, 재결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동작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결 입장에서는 11위 뭐 재결이니까 심판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기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이 두 부분입니다. 마필 자체를 말씀드리자면은 확실히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능력은 일단 선행시에는 예. 꾸준히 발걸음도 좋기 때문에 선행시에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당시 인기 1위였죠? 네, 인기 1위로 팔렸단 말입니다. 예, 다음 경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하이라이트였죠.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 조이러키가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상금 5억이었죠. 예. 총 상금이 5억. 정말 안말 경주에서 5억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작년까지만 또 2억인가 네. 2억이었죠. 근데 5억으로 올랐어요. 지난 대상경주 동아일보배였나요? 그 네. 대상경주에서 저희가 조이러키에 대해서 41조의 작전을 설명해드리면서, 네, 맞습니다. 요 마필은 안 막혔으면 역시 견제받을 만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이다. 네. 그렇게 방송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면서 상금, 정말 대단한 마필이에요. 그렇죠. 네. 1등 상금이 2억 4천 얼마인가 됐더라고요. 실질적인 점핑이죠. 뭐 점핑 점핑이죠. 마필들 네. 두루두루 있었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조이러키는 1군에서도 충분히 네. 통할 만한 전력인데, 네. 자, 서수훈 기수가 상당히 직전 경주 아쉬움을 네. 제대로 네. 만회를 했습니다. 골인하고도 예.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역시. 완전히 그 결승에서 결과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수훈 기수가 계속해서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모습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경기도지사배 한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네. 다시 한번 복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러키의 항상 작전은요, 무조건적인 선행이 아니에요. 네. 그냥 가는 대로 선행이면 선행, 선행이면 선행, 마피를 무리하지 않고 그냥 차분히 여유있게 보내주는 건데, 요즘은 이제 따라가는 전개도 상당히 좋아요.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리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마필로 보입니다. 일단 일본마 여의골드가 가는데 그렇게 빠른 마필, 2000m에서 빠른 마필이 아니라서 직전과 같이 또 으뜸칸이 넘어와가지고 자리 선정을 또 잘못하면 어떨까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서승훈 기수가 미리 처음부터 외곽으로 빼놓고 타요. 그냥 1번마 여의골드 뒤에 붙은 게 아니라 1번마 여의골드 바깥쪽으로 빼가지고 외곽에서 나오는 마필들의 대처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볼 수 있습니다. 2000m다 보니까 초반 경합의 변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냥 순발력 싸움에서 그렇죠. 빠른 마필들 순서대로 예. 쭉 따라가고 있는데, 여의골드 뒤에 안 따라 쓰고 여의골드 바깥쪽에 자리 잡으면서 직전과 같은 그런 방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승훈 기수가
미리 예방하고 들어가는 경주였습니다. 일단 뭐 시즌에 너무 당했어요. 그렇죠. 뭐 2000m 하다 보니까 여의골드가 3코너부터 이제 좀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 서승원 기수도 조금씩 참자. 그다음 마음가짐을 갖고 꾹꾹 참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네. 외곽 돌고. 근데 힘이 워낙 난다 보니까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여의골드는 이제 끝나는 거고, 일단 후비권에서 조경호 기수, 문세영 기수, 박태종 기수 이런 두소 기수들이 힘차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조이로키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시면은요 정말 이상적인 팔바꿈을 보여줘요. 그렇죠. 알아서 4코너, 좀, 예, 4코너 딱 돌자마자 바로 우습으로 바꾸면서 여유롭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여기서도 결정이 어느 정도 났는데 네. 서승훈 기수가 서승훈 기수가 이쪽에 보면 안쪽에 있는 이제 모니터를 봐요. 화면을 보면서 우승을 확정짓는 모습을 짓고 여유로운 모습 보였습니다. 세레머니까지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조이로키 정말 예. 센 말입니다. 일단 안말치고는 거의 뭐 최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뭐 내년에 뭐 농협중앙일보배 예. 뭐 안말로 경주 펼쳐지는 경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 57, 58까지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이로키를 박웅규 조교사님이 첫 번째 경매에서 유찰된 마필을 브리지업에서 예. 골라서 오셨는데 아 저는 유찰됐어요? 예. 야. 그래서 옛날에 브리지업 세강자도 선수. 그랬어요. 아. 세강자도 아무도 안 사갔는데 예. 또 박원순 조교사님이 1,700만 원에 사가지고 야. 조이로키도 그다지 뭐 비싼 마필은 아니에요. 예. 요즘 같은 경매에서 하는 그런 비싼 마필은 아닌데 자 좀 통했나 보죠. 뭔가 그렇죠. 보였기 뭔가 때문에. 예. 조교사한테 눈에 띄었으니까. 예. 그 당시에 다리도 조금 안 좋아서 유찰됐었는데 박은규 조교사님이 브리지업을 통해서 그대로 구매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서 제대로 한번 잘 골라내셨습니다. 또 다른 경주가 있어요. 부산 지난 일요일 부산 4경주였는데 네. 박수훈이 형이 제대로 한번 적중시켜드렸죠. 아우 저도 콕테일 접종한 거 보고 좀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보는 게 워낙에 이제 관점이 비슷하다 네, 보니까 네. 같은 경주를 우연찮게 같이 적중을 시킬 수 있었는데요. 콕테일은 발바꿈에 대해서 기수 출신도 아닌데 아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공부를 제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네. 고태일원이 복귀하고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발바꿈에 대해서는 다른 예상가들을 좀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예상가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더라고. 예, 이 발바꿈은 하면 이 틀어주고 이게 이제 발바꿈과 지금 발바꿨잖아 이걸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고태일원은 진짜 이 발바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예상가 중에 검핏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봐요. 정말 발바꿈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는 위원입니다. 아니 건피책자의 복귀평을 쓰면서 아. 2년 정도 하루 종일 복귀만 하다 보니까요. 아, 보이더라고요. 부산을 복귀하시는 거고. 예. 아. 지금은 이제 딴 분한테 넘겼는데 네, 자, 팬 여러분들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계속 주구장창 보면 보여요. 그래요? 예. 이건 답이 없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 부산 경마 4경주인데요. 네. 국산 상구 1500m 별정 경주 치러졌어요. 9두에 단촐하다면 단촐한 편성인데 이 부분에서 인기 마필들과 비인기 마필들 간의 전력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주였고요. 저희가 노렸던 마필이 있었죠. 네. 4번 아크라이트라는 마필인데 은근히 마방 기대치도 높았고요. 그렇죠. 저는 타이밍을 저희들이 예. 잡은 거죠. 예, 우승까지도 한번 기대해보지 않았어요? 네, 저는 예. 거의 우승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 조금 아쉬웠습니다. 걸음이 숨겨진 마필들이 많은 경주다 보니까 강력한 인기 마필, 그 당시에 뭐 찬란한 우승, 네. 이런 인기 마필과 경합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 2차에 머물렀지만 네. 뭐 복승시 적중이 나와줬으니까요. 네. 한번 4경주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네. 4번 게이트의 아크라이트인데요. 초반에 발주부터 지금 추진 불량으로 해서 늑발을 했는데 요게 지금 앞다리 착지 불량이 아니라요. 지금 뒷다리 측면에서 초반에 발판을 밟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 발판을 뭐 밀렸는지 밟지 못했는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늑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제일 처음에 늑발하고 야씨 또 틀렸네. 야 이거 또 다음에 노려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근데 중간에 좀 많이 따라오길래 예. 상당히 좀 와 다행이다
흠이 있지 않고 앞선에 붙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7번 여름새라는 마필이 워낙에 초반 페이스를 빠르게 이끌다 보니까 자 폭주하다시피 튀어나가니까 뭐 선입권 마필들이 차라리 차분히 심한 배를 하면서 오히려 4번 아크라이트의 진로 잡는데 더 용이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선두권에 또 바짝 따라 붙었어요. 레이스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는 아크라이트에 대한 자리가 상당히 좋았어요. 아예 그냥 외곽을 좀 돌더라도 네. 편하게 추진하기 편한 자리를 전개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크라이트를 공략했던 이유가 뭐냐면 레이스 자체가 좀 약했어요. 다른 마필들 컨디션 자체가 떨어졌는데 일단 뭐 발바꿈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정말 그 늦방했던 부분 그 부분에 정말 조금 단점이 있었고 마지막 부분도 정말 지는 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발바꿈 마필이 5번 찰나는 우승 마필하고 뒤에서 올라오는 6번 스피드 배틀이 그나마 바꾸면서 올라왔는데 네. 2, 3착, 4착 뭐 전부 못 바꾸는 그렇죠. 모습이에요. 그때 이게 바로 행운이라는 게 저희한테 행운이 왔다. 예. 그쵸. 저희들이 예상을 하면서 코차로 지고 예. 코차로 우승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요. 아쉽게 예. 이런 게 벌써 촉이고 행운이고 그런 거겠죠. 어느 정도 경마도 운이 좀 따라줘요. 그럼요. 운도 따라주고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수홍 의원의 관리 마필 소개 시간인데요. 차주 출전한 마필들 중에 계속해서 복귀와 훈련 내용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마필이죠? 네. 어떤 마필이에요? 네, 12조 마필인 외산40 킹덤 마인드입니다.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요. 지금 4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직전 경주 4착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발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번 경주도 한번 자신있게 한번 노려보는 마필입니다. 한번 훈련이나 복귀 영상을 네. 통해서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시죠. 네.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방송 뛰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 아침인데요. 예. 일단 혼자 소속적 관리사가 끌고 나와서 지난주부터 조교를 시작했어요. 지금 혼자 가다가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한 마리를 보면서 병합 조교를 합니다, 지금. 자, 지금 드래곤 하트죠. 국내산 육군 마필과 마지막 끝걸음 자체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차 작은 단점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주폭은 상당히 좋네요. 네, 발걸음 자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에 맞춰서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8일 킹덤 마인드의 지난 경주 영상입니다. 이때 인기 1위로 팔렸던 마필인데요.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있는데 안쪽에서 고성희 기수가 하루 정지를 먹었죠. 예. 출발 진로 위반, 채찍 사용하면서 선행을 못 가는 편성이에요. 이 마필 자체의 스타트가 선행을 가면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는 마필인데 선행을 가지 못하면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모습도 상당히 강단 있는 모습이었어요.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 주에 한번 강하게 노리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에서 또 선입권에서 따라가면서도 저 정도의 사착의 능력을 보였다면 이번 경주는 적응했다는, 선입권에서도 이제 적응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당시에는 홍바오의 영향이 컸죠. 그렇죠. 능검시의 홍바오가 선행까지 나갔을 시라는 뭐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박성현 의원 이번 경주 홍바오를 제대로 놓고 적중시켰었잖아요. 네, 저 이번 뛰었을 때 직전 경주에 적중시켜드렸죠. 네. 이번에도 홍바오 넣고 강하게 한번 노려봤던 경주고요. 정말 고성희 기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탔습니다. 네. 약간 킹덤 뭐 마인드.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 네. 보였지만 마지막 끝걸음 자체에서 다리를 바꿨다는 게, 우습보로 다리를 바꿨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지도 않았어요. 마지막에 한 1마신 정도 졌기 때문에 선입권에 자 적정거리 1200, 1300m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이거 이번 경주에서도 내추로 기대는 것만 없었다라면은 충분히 끈기 한 착순권까지 착순 이상까지는 버텨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김정준이가 채찍이라도 바꿔가지고 좀 해줬으면은 제가 이 경주 적중을 못했죠.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또 당장 돌아오는 주를 대비해서 저희가 네.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적중, 분석에 의한 적중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드릴 테고 하우앤와이에서 다음 주 또 더욱 좋은 내용, 알찬 내용, 경마 팬분들께서 알기 힘든 내용들 네. 그런 정보력 전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항상 뭐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